네, 수요일에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항공회사 진에어고요. 네. 예, 매수가 13,930원. 비중은요? 예, 비중은 20%. 최근에 예.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매수한 지 좀 됐는데, 음. 이제 좀 물을 타가지고 지금 좀 낮춰진 거예요. 단가를 낮추셨군요. 네네네. 네, 오늘 또 급락이 나와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문의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지네요. 두 분 다 되게 어려운 결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본부장님께 긍정과 중립 의견 모두 들어볼게요.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뭔가 리스크가 있나 봐요.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아마 시청자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라고 불리는 LCC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의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여행객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맞아요. 뉴스가 계속 많았었고 실제로 5월 달에 우리 연휴 많았었잖아요. 그때 아마 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 인천 국제공항에 사람들 굉장히 몰려있는 네. 사진들도 많았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항공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좀 많으실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조선이 좋은 이유는 운임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항공 운임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보니 항공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 규모의 파이가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조금은 낮아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속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네. 이런 것을 차처하고 결국엔 지금 계절적으로 성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여름에는 파리 올림픽이 있고 그러면 아마 평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비행기 여객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리포트와 지금 이들이 보여준 실적 기준이라면 원래는 만약에 이제 여름에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절반이라도 비중을 일단 줄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고 계시고 또 올림픽도 있는 그러한 시즌이다 보니 저는 이 구간에서의 손절은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데 절대 지금 현 구간에서 제가 보유 의견을 드렸다고 해서 비중을 확대를 하시면서까지 평단을 낮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리포트 나온 이 증권사의 목표가가 14,000원인데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이 13,900원. 네네. 지금 이 리포트의 최상단 목표가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단은 매수가까지 빠르게 회복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계절적인 성수기에 따른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데 만약에 현 구간에서 11,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가격대를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이유 불문하고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13,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는 절반의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남은 그 절반을 가지고 저는 14,000원을 넘어선다면 15,000원까지 한번 목표를 잡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진에어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도 추가 매수도 의미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계절적 모멘텀에 따른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일단 홀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손절가까지 좀 알려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에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아유, 종목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위웨이도 플레이고요. 네.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실적도 좀 알고 싶고요. 네. 추가 매수하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에 팔면 될지 그거를 몰라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1,000원에 10%입니다. 11,000원에 10%요. 오늘 그래도 좀 급등이 나와서 10,000원대까지는 올라왔는데 네. 뭔가 손절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시청자님?
손절이요? 네, 추가해서 가격이 알고 싶으신 거죠? 네, 추가 매수 좀 더 해서 10%니까 네. 아, 얼마 정도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실적은 추가할 정도의 실적은 회사가 괜찮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네.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어. 부정과 중립이네요. 아니 앞서서 그 데브 시스터즈 얘기할 때 뭔가 네. 게임주의 투심이 좀 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네. 뭔가 긍정 주실 것 같았는데 일단 중립을 주셨거든요. 네, 음. 일단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의 자체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긴 다소 좀 부족해 보인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게임주의 전반적인 수급 플레이가 회복이 된다고 해도 워낙 위메이드 플레이만 떨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 게임주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폴어비스도 마찬가지고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게임주의 뭐 80% 90%까지 회복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의 모멘텀이나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만 가지고는 좀 빠른 수급 회복까지는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강하게 좀 치고 올려줄 만한 그런 수급들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가 꽤나 좀 인기 있는 그 애니팡 있죠. 네. 애니팡 IP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니팡도 뭐 물론 뭐 앞전에 말씀드린 쿠키런과 마찬가지로 애니팡 같은 경우도 이용자 수가 굉장히 좀 많기는 합니다. 거기에 또 자체 스튜디오 부분들과 또 자회사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신작 5종, 뭐 하반기에는 신작 2종에 대한 지금 뭐 신작 모멘텀까지도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이 애니팡 IP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신작을 만드는 부분들이 과연 이제 신작 흥행 효과가 얼마나 나와줄지가 저는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크게 적자까지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게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적자에서 흑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성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올해 지금 1분기만 해도 일단 적자로 전부 다 전환이 된 상황인데 과연 올해 2분기에 이게 바로 흑자로 전환이 될 만한 시너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작이 출시가 되고 나서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때는 흑자를 좀 노려볼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강하게 주가가 좀 추세 반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시너지는 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좀 크게 잡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윗골이 남기고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해준 부분들이고 그러면은 결국 지금 11,000원대에 평단가가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고 일단은 뭐 손절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손절 일단 안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최저가 이제 만약에 저점을 더 내린다고 만약 가정을 했을 경우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은 7,000원대까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7,000원대까지 위메이드 플레이가 눌림이 나왔을 경우 거기서 이제 비중을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평단은 확실하게 조정이 될 겁니다. 한 9,000에서 8,000원대 사이로 좀 조정이 되면은 보통 지금 아직까지는 중장기 평들이 전부 다 역배열이 되어 있고 단기 평들도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위메이드 플레이가 추세 전환을 조금이라도 시켜주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10,000원대를 유지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00원대가 종가로 형성이 됐을 때 그 시점에서 일단 11,000원대까지 저는 슈팅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10,000원대까지 위로 올려주고 다시 이제 결국엔 종가 마감을 9,000원대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감 자체를 9,000원대 해줬다라는 것은 위쪽 추세를 건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준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추세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10,000원대 이상의 종가가 마감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굳이 추가 매수를 안 들어가도 되실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안 들어가고 있다가 저는 오히려 이제 11,000원대에서 나오기보다는요. 10,000원대 종가 마감 형성이 되면은 한 13,000원대까지는 슈팅이 한 번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슈팅이 좀 들어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13,000원대 부근 레인지를 잡고 여기서 좀 전략 매도를 취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 오히려 내가 수익권까지 왔다고 해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막 끌고 가서 더 수익을 높이고 내가 이제 물려있던 기간이 많다 보니까 더 수익률을 높이고 욕심을 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3,000원대 부근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좀 전략 매도를 취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라인이랑 추가 매수 가격 라인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기억하시면서 꼭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플레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 바이오랜드 네. 매수가랑 7,010원에 샀는데, 네네. 비중은 10%인데, 네. 올라가지도 않고 해서 손절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쁜 분들이 좀 잘 부탁드려 주세요. 네, 지난달에 매수를 하셨군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뉴스 보고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한 말 들어주시죠. 오, 네. 긍정과 중립이네요. 네. 그럼 또 중립 의견 한번 네. 들어볼게요. 아마 그때 뭐 인도네시아 뭐 할랄 인증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때 좀 잠깐 떴다가 지금 계속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시청자분 이게 제가 이 중립 의견을 드린 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요. 사실 기업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또 재무제표가 빠르게 개선할 만큼의 또 좋은 호재도 없다라는 게 지금 이 기업의 장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 현대바이오랜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쪽은 뭐 화장품 원재료 혹은 이제 건기식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화장품주들 대다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는 이유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를 가져다 붙이기에는 다소 이제 좀 부족한 상황들이 많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 권리락이라고 하는 혹은 증자라고 하는 이슈 이후에 가격적으로 원래 있었던 자리로 지금 회귀한 상황이라서 여기서 단기적인 반발세는 저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본업에서의 성장을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면 비중을 추가해서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현대바이오랜드는 본업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기술적인 반등만을 기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 보유 물량 그대로 좀 가지고 계셨다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와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6,000원 부근에 올라왔을 때 미련 없이 조금씩 손실이시더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맞아요. 가는 기업은 계속 가지만 네. 또 소외받은 기업은 언제 또 관심을 받을지 모를 정도로 이제 소외감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라서 이 기업은 너무 소외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섹터는 사실은 지금 거의 시장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음에도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회사가 체력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서 저는 더 사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6,000원 부근에서 그냥 손절매를 하시는 게 만약에 손절하고 나서 위로 올라가면 제 욕을 해도 괜찮으니까요. 일단 그래도 6,000원 부근에 올라오면 저는 현금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매도하는 가격 라인대를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더 두고 볼까요? 네, 조금 더 두고 보시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뭐 더 사지도 마시고 미리 매도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 종목도 자세한 전략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지금 바로 빠르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열려 있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바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는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55 하나님이신데 미코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8,800원. 비중이 좀 크십니다. 네. 40% 들고 계시는데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우리 청자님 최근에 조금 따라 오.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비중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최근에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좀 고가까지 올라왔을 때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지금 매수를 한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라는 것은 뭐 인지를 하시고 잡았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세라믹 히터 이제 공정 쪽 관련해서 좀 기술력이 좀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세라믹 히터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좀 성장성은 분명히 커지긴 할 겁니다. 이제 HBM 쪽에 대한 TC 본도 쪽에 상단과 하단 쪽에 히터가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테스트 수율 부분들도 굉장히 증가를 해주고 테스트 기업들까지도 수혜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미코
역시도 뭐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치에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실적 부분들은 저는 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해서 움직여줬던 부분들, 고가를 찍고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일단은 이제 너무 고가에서 비중을 좀 크게 잡으신 부분들이 저는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좀 손절을 해야겠다 하고 싶을 경우에는 저는 일단 이제 16,000원대, 16,800원대를 이탈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미코가 수급을 다시 받고 반등이 다시 나와주려 하게 되면은 못해도 지금 21선은 충분히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5일선이 라운드를 꺾고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단기적인 수급이 끊겼을 경우에 결국에 이제 21선에서의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지금 중장기 평가는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1선과 그 아래 6개월선 같은 경우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떨어지는 구간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죠. 미코 같은 경우가. 그럼에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AI 쪽에 집중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엔비디아가 반등 나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이렇게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다시피 결국에 이 수급적인 플레이 부분들이 미코 쪽까지 전달이 된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21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1선마저도 좀 반등이 안 나온다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내가 정말 미코를 전량 손절을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반절 정도는 손절을 진행을 하시고 일단 평단이 너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나머지 반절을 일부 눌림목을 노리고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투자 전략이 지금은 좀 맞다고 보고 있고 이걸 그냥 무진장 계속 그냥 들고만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평단 이상까지는 갈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그 안에 기회비용 부분들이 너무 아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하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877번님은 PNT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84,300원입니다. 비중은 15%고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미코에 이어서 이분도 좀 고점대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해볼게요. PNT 참 매수하자마자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인데 2차 전지가 참 갈 듯 못 가네요. 그런데 또 PNT는 갔죠. 네. 일단 뭐 최근에 뭐 한 달 사이에 4만 원이었던 주가가 뭐 8만 원, 9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이 기업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좀 시세가 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PNT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투자자이고 심지어 저도 4월 달에 수주잔고가 이렇게 많은데 네.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지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난 2분기 초에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수주잔고가 한 1조 2천억이었고 그때 당시에 시총 같은 경우에는 8천억대였어요. 그러니까 시총보다 더 많은 수주잔고가 있음에도 왜 주가는 못 갈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다가 네. 갑자기 또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무섭게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찍고 지금 가파르게 지금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이 매도 물량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 때 거래량들이 많았는데 지금 위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적었다라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비중이 뭐 40% 50%였다면 더 고민이 됐겠죠. 하지만 이제 비중이 15%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만약 6만 원대 초반까지 기술적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10% 정도의 비중은 더 확보를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은 빠르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PNT의 재무제표를 좀 띄워놨는데 수주잔고가 1조 3천억 정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매출액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도 가이던스는 2배를 잡아놨어요. 하지만 분기별로 이제 성장하는 성장세를 보면 과연 이 속도를 가지고 이들이 말하는 가이던스를 올해 달성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공격적으로 사시기보다는 네. 최대한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TNT까지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유튜브까지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까요? 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9,000원에 30%예요. 아, 오, 오래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제가 이거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네. 재작년 초에 그 27,000원 정도까지 갔을 때 네. 매도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아, 그때는 또 한 35,000원 목표가를 잡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길래 네네. 아, 미련이 있어 너무 오래 들고 있었어가지고 네. 그때 안 팔고 났더니 계속 빠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네. 제가 그 유상증자를 안 받았거든요. 안 네네. 받고 그냥 그걸 매도를 해버렸어요. 네. 유상증자 그 권리는 음. 그랬는데 지금 그 상담 그 전문가님께서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전망도 말씀하시고 그러시길래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시청자님.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네네.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흑자 전환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네. 계속 그냥 들고 있고 싶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원금 회복이 가능할 건지 그냥 꼭 참고 있어 볼까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LGD는 중립이고요. 그럼 저희가 긍정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실적 시즌 앞두고 또 영업이익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홀딩 좀 하시면 괜찮을까요? 저는 시간과의 싸움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시청자분의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확고히 네.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버티실 수 있으시다면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좀 들고 가시는 걸 좀 권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바닥권 대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LG 그룹사 내에서도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LG전자가 전장 사업에서 정말 좋은 매출을 올렸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전장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 중에 패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LG전자가 지금 전장 쪽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데 당연히 그 패널을 다른 경쟁사한테 줄까요? 아닙니다. LG 디스플레이에 주면서 굉장히 이제 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올해 아이폰 16이 3분기에 판매가 될 건데요. 정말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아이폰 시리즈가 13 버전인데 그게 벌써 2년 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 모델이라서 교체할 때 된 이 타이밍에 플러스 AI라고 하는 지금 키워드가 붙인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갤럭시 S24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아마 아이폰 16은 그것보다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에 OLED 패널을 공급하는 쪽은 누구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만약에 두 기업이 모두 상장되어 있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상장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더 가져가실 수 있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에 공감을 좀 해주신다면 LG 디스플레이를 더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OLED 소재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본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성장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도 성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시총이 너무 커서 아무래도 하루의 등락률이 참 제한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하는 기업은 굉장히 이제 중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정말 또 강하게 시세를 좀 내줄 수 있는 기업이기에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까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효성중공업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1만 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32%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고민이신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네. 네. 한번 수익 보셨던 건 아니시죠,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저희가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효성중공업 과연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 또 대원전선 본부장님도 또 탑픽으로 꼽아주셨잖아요. 효성중공업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뭐 전선 전력 쪽도 지금 일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건설 투자 쪽이 뭐 여전히 지금 감소세라고는 하긴 하지만 일단 뭐 지금 AI 이제 첨단 산업 쪽에 대한 모멘텀을 일단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지금 건설 쪽이랑 또 전력 쪽을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분리를 하면서 결국 이제 기업의 시너지를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 추진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초과 변압기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주면서 효성중공업의 실적도 탄력적으로 한 번 더 위로 회복을 해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시장에서도 과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뭐 LS 일렉트로닉도 있고 현대 일렉트로닉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초과 변압기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시장 과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비껴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멘텀이 비껴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수급을 다시 좀 이어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효성중공업이 만약에 여기서 눌림이 더 나온다 하게 되면은 34만 1,000원대는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라인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26만 원대까지도 일단 하방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게 되면 34만 1,000원대까지 거의 근접하게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4만 1,000원대를 지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 라인이 한 36만 6천 원대를 지지를 효성중공업이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41만 9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기조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41만 9천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기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피보나치 수열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1%, 1레벨 구간대까지 그러니까 앞전에 신고가 라인이죠. 신고가 라인까지 좀 트라이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차와 2차 분할 매도로 좀 나누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되게 자세하게 또 전략을 만들어 드려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지금요. 네. 일단 이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요. 저는 지금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는 보고는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일봉상에서도 5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금의 자리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한 34만 원대였잖아요. 여기 이제 61선 기준입니다. 여기 61선 기준대까지 효성중공업이 다시 내려온다. 그리고 지금처럼 5개의 캔들, 뭐 4개의 캔들, 사거래 이상의 지금 지지력이 계속 나와준다 할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해도 되는데 사실 지금 평단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결국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한 번에 수급을 받아가지고 올려주고 한 몇 거래만 올려주면 바로 평단가까지 회복이 되는데 내가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대폭 극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지금 라인 만약에 효성중공업이 깨지 않고 지켜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5일선이 다시 아래쪽으로 캔들을 감싸주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5일선이 거의 라운드를 그리면서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결국 단기적인 수급이 다시 붙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뭐 추가 매수 진행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중공업 저희가 또 자세하게 전략 만들어 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크라운 제가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790원이요. 네, 비중은요? 10%요. 이거- 지난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아니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식품주 잘 갔는데 요즘에 또 참 잠잠해요. 그러니까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이네요. 아, 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음식료주가 참 어디로 갈지 참 걱정이 되는데 이분은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뿐만 아니라 네네. 최근에 어떠한 섹터와 어떠한 기업이 대장의 역할을 좀 보여주면 2등주, 3등주가 좀 뒤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네. 사실 이제 대장보다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장주는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능적으로 2등주, 3등주를 좀 찾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식품주 하면 가장 대장은 삼양식품인데 제가 삼양식품의 재무제표를 화면에 좀 띄워놨습니다.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1년도, 22년도, 23년도 누가 보더라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보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크라운 제가를 보면 네. 이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거의 플랫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만큼 벌었고 재작년에도 이만큼 벌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매출이 이렇게 늘지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테마적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크라운 제가도 그렇고 최근에 다수의 어떤지 후발주자들이 원래 이제 이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패턴을 따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이 좀 많은데 우선은 저는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지만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9,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네. 다시 이제 기존에 아무래도 이제 플랫하게 흘러갔었던 8,500원 구간까지의 조정도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9,500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 반등 시에는 저는 크게 욕심 없이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50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 보유 의견을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크라운 제가까지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전화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